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1만 5천 명 이상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약 40명이 넘는 분들이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중 단지 12%만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사실입니다. 5년 생존율 12%라는 수치는 다른 암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지만 췌장암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치료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췌장암 치료에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분들이 이 병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위장 문제나 스트레스,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소화제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말이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피로가 심한 증상, 허리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묵직한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복부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정은우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병을 알게 된 분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매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후에 섞인 눈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때 그 증상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통증 신경이 적어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미약하고 일상적인 증상과 비슷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췌장은 말없이 천천히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이런 증상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조기 발견의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 달 전 정확히는 지난 5월이었습니다.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리고 힘들어 보이셨지만 얼굴에는 별일 아니에요라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신 이유를 여쭤봤을 때 요즘 좀 살이 빠지고 피곤해서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빠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 또 달 사이에 한 5kg 정도요. 밥맛도 없고 해서요. 환자분은 대수롭지 않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죠. 원장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살 빠지고 그러지 않나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30년 경력에 제 직관이 완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인한 체중 감소 직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으세요? 통증이나 소화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자 환자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허리가 좀 아파요. 한 3주 전부터요. 그런데 이건 제가 텃바디를 좀 무리하게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허리 디스크가 좀 있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통증이신가요? 쿡 찌르는 건가요? 아니면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인가요? 뭔가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아요.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등 쪽으로도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에요. 디스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명치에서 등으로 뻗어나가는 통증. 이것은 췌장 문제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식사는 어떠세요? 평소처럼 드시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식사만 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해서요. 그래서 식사량을 많이 줄였어요. 아내가 걱정하는데 저는 그냥 여름이라 입맛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 모든 증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원인물을 체중 감소 등으로 퍼지는 깊은 통증, 식욕 저하와 소화 불량, 이 증상들을 따로따로 보면 각각 나이가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텃바디를 해서 생긴 증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하지만 이 증상들이 함께 나타났을 때 그것은 췌장에서 시작된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정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드렸고 복부 CT와 종양 표지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를 보는 순간 제 예감은 불행히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췌장 두부에 약 2.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주변 혈관으로의 침범이나 원격 전이는 관찰되지 않아 수술이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환자분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환자분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원장님, 사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달이 아니라 넉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병원 오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분이 조금만 더 늦게 오셨다면, 만약 넉 달이 아니라 반년이나 1년을 기다리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암과 직접 연결되는 증상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췌장암을 부르는 경고 증상 5가지. 첫 번째 원인물을 체중 감소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췌장이 망가지면 이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소화기 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90%가 진단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됐습니다. 90%라는 것은 거의 모든 환자가 겪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김정수 66세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2달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가족들도 본인도 드디어 살이 빠지냐 하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췌장암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체중 감소는 보통 노력의 결과입니다.
운동량을 늘리거나 식사량을 조절했을 때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특별한 노력 없이 갑자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3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70kg이었던 분이라면 3.5kg 이상, 60kg이었던 분이라면 3kg 이상 빠졌을 때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체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체중 감소는 매우 천천히 수년에 걸쳐 일어나지만 몇 달 만에 급격하게 빠지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요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명치에서 등까지 뚫고 나가는 통증입니다. 췌장의 해부학적 위치를 이해하시면이 증상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척추 바로 앞에 가로로 길게 놓여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앞쪽 배만이 아니라 등 쪽으로도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췌장 질환의 특징적인 통증 양상입니다. 한국내과학회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허리 통증을 초기 증상으로 호소합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데에는 누운 자세에서 췌장이 척추 쪽으로 더 눌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성원 70세 환자분은 처음에 정형과를 찾아가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재발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10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몇 주간 받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빠지는 것을 느끼고 내과를 찾아오셨고 그대야 췌장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췌장 통증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치 부근에서 시작해서 등 쪽으로 퍼지는 느낌입니다. 둘째, 묵직하고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도난 통증입니다. 셋째, 밤에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집니다. 넷째, 앞으로 몸을 굽히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특징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복부 CT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통증이 등까지 뻗어나가는 듯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배합니다. 그중 일부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가 자라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방해하고 면역체계는 암세포와 싸우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극심한 피로를 유발합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초기 환자의 70% 이상이 식욕 저하와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날씨가 더워서 나이가 들어서 하면서 넘기게 됩니다. 오경이 72세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동네에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맛이 없어지고 피곤해서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면 나이가 드니까 다 그렇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손자가 할머니 왜 이렇게 말소라고 한마디 한 것이 계기가 돼서 병원을 찾아오셨고 검사 결과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상의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피곤하고 밥맛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2주, 3주,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특히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소스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 맛이 없고 피로가 사라지지 않으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밥맛이 뚝 떨어지고 피곤함이 계속되셨나요? 네 번째,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행만입니다.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소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팽만감을 느끼게 되면 대변에 기름기가 많아지는 지방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을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혜숙 65세 환자분은 6개월 전부터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드시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대변이 평소와 달리 기름져 보이고 물에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방변의 특징입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아오셨고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젊을 때부터 위장이 약했던 분들은 그런 체질일 수 있지만 평생 소화가 잘 되다가 50세 이후에 갑자기 소화불량이 시작됐다면 이것은 명확한 변화의 신호이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복부 행만 지방변 더부룩함이 계속된다면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소화가 안 되고 복부가 답답한 느낌 자주 느끼시나요? 5번째, 눈과 피부가 노래는 황달입니다. 황달은 췌장암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바로 옆을 지나가는 담관을 압박하거나 막게 됩니다. 담관이 막히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담즙에 포함된 빌리루빈이라는 황색 색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전체 췌장암 환자의 70% 이상에서 황달이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 두부암의 경우 80% 이상에서 황달이 나타납니다. 최명자 71세 환자분은 며칠 전부터 온몸이 가렵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습제를 바르셨는데 가려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야 병원을 찾아오셨고 당일 응급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췌장 두부에 종양이 있었고 방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황달의 초기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 소변이 나옵니다. 그 다음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눈의 흰저위가 노래 피부색도 변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자신의 눈 흰자위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소변 색깔도 매일 확인하세요. 피부 가려움, 소변색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거울 속 눈인 자위 혹시 노랗게 보이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5가지 증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췌장의 구조적 경고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실천법. 첫 번째 실천법. 자기 몸 상태를 섬세하게 관찰하기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 패턴 속에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매일 체중 소화 상태 식욕을 기록하면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시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계에 올라가세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아침 식사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일정한 조건에서 체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쟀다면 그 수치를 기록하세요.
일주일 단위로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일주일 동안 1kg 이상 빠졌다면, 그것도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빠졌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2주, 3주 계속해서 체중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소화 상태도 매일 체크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후 소화가 잘 되는지, 배가 더부룩한지, 속이 불편한지 간단히 기록하세요. 완전히 잘 소화됨, 약간 더부룩함, 많이 불편함 정도로 3단계로 나눠서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한 달을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만약 2주 이상 계속해서 소화가 불편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욕도 중요합니다. 오늘 밥맛이 어땠는지, 평소만큼 먹었는지 기록하세요. 좋음, 보통, 나쁨 정도로 간단히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일주일 내내 식욕 없음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2주, 3주까지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소변 상태도 관찰하세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지 않은지, 대변이 기름지거나 색깔이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정확합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증상을 정확히 기록해서 가져오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시하면 놓칩니다. 오늘 아침 몸 상태를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셨나요? 두 번째 실천법. 규칙적인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병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을 비롯한 많은 암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복부 초음파 CT검사 포함한 종합검진이 권장됩니다. 왜 50세일까요? 통계적으로 췌장암은 50세 이후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50세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50세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가정력이 있다면 더 이른 시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췌장암 환자가 계셨다면 그분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10년 일찍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60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자녀는 50세부터 정기적인 췌장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진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복부 초음파나 CT가 포함된 검진을 선택하세요. 기본 건강 검진만으로는 췌장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 신체 검사나 혈액 검사만으로는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검진 후 췌장 관련 결과지를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자세히 보면 췌장 부분에 작은 소견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췌관 약간 확장, 췌장 작은 당종, 췌장 경계 불분명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소견들은 당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초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소견이 있다면 언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6개월 후나 1년 후 재검사를 권유받습니다. 이때 꼭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돈이 든다고 미루지 마세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하세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령대별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40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여기에 추가 비용을 내면 복부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1년 사이 복부 췌장 검진 받아보셨나요? 세 번째 실천법 근면 및 식습관 개선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2배에서 3배 높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많은 발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에 도달하고 췌장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만약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금연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금연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세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가공 육고지방 음식도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가공 육이란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발암 물질로 분류된 아지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 기구에서도 가공육을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음식도 문제입니다. 튀김, 삼겹살, 버터 듬뿍 들어간 빵, 크림 가득한 케이크 같은 음식들은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를 만드는 곳인데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처리하다 보면 췌장이 지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신 채소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매 끼니마다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밥 한 공기에 채소 반찬이 2~3가지는 되어야 합니다. 과일도 하루에 2~3차례 드세요. 사과, 배, 귤, 바나나 같은 제철 과일이 좋습니다. 통곡물도 좋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튀김이나 인스턴트 섭취를 줄이세요.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냉동 만두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바쁘더라도 집에서 간단히라도 요리해서 드세요. 건강기능 식품보다 먼저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식습관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식사 중 가장 신선했던 채소 기억나시나요? 네 번째 실천법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확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없는 삶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조용한 산책을 하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걷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걷고 주변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회복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세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필요를 방치하면 암의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지셨나요? 5번째 실천법. 가족과 건강정보 공유하기입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의 경우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췌장암도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을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소화가 안 된다. 체중이 빠진다. 허리가 아프다 같은 증상들을 숨기지 마세요. 가족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병원에 가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함께 병원에 가세요. 혼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의사의 설명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부부가 함께, 형제자매가 함께 검진을 받으면 서로 동료가 되고 귀찮음을 덜 느낍니다. 검진 결과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함께 병원을 방문하세요. 가족의 병력을 공유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어떤 병을 앓으셨는지, 몇 살에 진단받으셨는지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본인의 건강관리에도 중요하고 자녀 세대의 건강관리에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모르는 질병은 함께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암 같은 중병은 환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평소부터 가족과 건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세요. 오늘 내 건강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눠보셨나요? 이렇게 5가지 생활 실천법을 꾸준히 지키면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두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췌장암의 8가지 초기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인물을 체중 감소 명치에서 등까지 뚫고 나가는 통증, 식욕 저하와 만성피로,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부액만, 눈과 피부가 노래는 황달, 갑자기 생긴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의 악화 급성, 췌장염과 같은 증상의 반복,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췌장 이상 소견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계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일 아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넘기는 순간 치료 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고 후회하실 때였습니다. 몇 달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수술이 가능했을 텐데, 몇 주만 더 일찍 검사를 받으셨더라면 완치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췌장암은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5년 생존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이 가능한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한 경우 생존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50%를 넘습니다. 같은 병이지만 발견 시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거울을 보며 눈의 흰자위 색을 확인하고 소변과 대변의 색깔을 체크하세요.
노트나 스마트폰에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정확합니다. 작은 변화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가야지. 다음 달에 종합검진 받을 건데 그때 물어봐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느낀 증상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이라도 병원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특히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셨다면 매년 복부 초음파나 CT가 포함된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조기 발견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2에서 3배 높입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튀긴 음식, 고지방 식단도 위험 요인입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가족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을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함께 병원에 가거나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췌장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용기 내어 병원을 찾는 것,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암 예방과 췌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췌장에 좋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체중 감소인가요? 통증인가요? 아니면 식욕 저하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